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C펩타이드, 왜냐하면 이 C펩타이드가 우리 당뇨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C펩타이드는 3회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셨던 혈당 리포팅, 그리고 상담시에 저에게 주신 그러한 세럼 리절트, 즉 혈액검사 결과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당뇨 탈출에 도움이 되시라 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 오늘은 81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에는 바로, 자, 우리 당뇨인들에게 정말로 C펩타이드가 중요하다, 1형이 됐든 2형 당뇨가 됐든 누구나 중요한데 알고나 가자. 그래서 정상 C펩타이드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1.1에서 4.4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였는데, 이것은 각각 의뢰하는 랩마다 기준치가 달라서 상당히 수치적으로 혼돈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0.2다, 0.3이다, 0.1이다에 먼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기준치가 얼마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꼭 그 혈액 검사를 하러 가시게 되면 꼭 물어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중요한 게 나와요. 1.5형이라는 이제 새로운 타입을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1.5형은 라다라고 그래서 그 라다, 이 라다에 대해서 또 한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기준치에 비해서 내 C펩타이드 수치가 얼마나 되냐가, 그걸 꼭 아셔야 된다고 했다면, 오늘은 제가 그러면 이 D&D로 당뇨의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맨 처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한 일, 바로 뭐였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체에서 보여지는 췌장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지금 췌장에 관련된 그림이고, 여기는 췌장의 속에 있는 바로 알파, 베타, 델타 세포가 들어있는 바로 그 베타 세포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우리 이 인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췌장의 베타 세포다 할 때에는 우리가 꼭 베타 세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슐린이 연구 개발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절대로 췌장의 베타 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뇨를 연구하는 그 초기에 있어서는 1형 당뇨를 제가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췌장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췌장을 살립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분석을 해서 종합을 해서 먹거리로서 뭔가를 가능성에 도전해봤던 사람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몇십 명의 당뇨 환자들에게 D&D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몰라? 데이터상 2형 당뇨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2형 당뇨가 아니라 이미 1형 당뇨로 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사람의 C펩타이드 수치가 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현대의학에서는 췌장의 베타세포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에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과 파괴 정도를 나타낸 유일한 지표, 바로 C펩타이드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형 당뇨 환자들 혈당 좋아지는 거야 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병원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임상지원센터, 그리고
유효성 평가센터에 찾아가서 제가 의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보기 좋게 빠꾸를 맞았죠. 왜냐? 이걸 해서 연구해서 기업하는 입장에서 돈을 벌려거든 2형 당뇨를 해야 됩니다. 1형 당뇨는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수치적으로 1형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파괴되면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꾸를 먹었다가 제가 연구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의학적, 과학적 기준으로 재생이 되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당뇨 환자들 케이스가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 100명도 아닌 이제 500케이스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당뇨 환자들 1형 당뇨가 되었던 2형 당뇨가 되었던 1.5형이 되었던 자가면역 질환 수치가 높았던 인슐린 저항성으로 굉장히 혈당이 고혈당과 저혈당을 왔다 갔다 하든 당뇨약을 하루에 3번을 드시든 인슐린 주사를 50단위, 60단위에서 140단위까지 맞든 어느 누구에게 상관없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D&D와 함께 하시는 상당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적이 아니라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패하는 확률은 30%까지 되었는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일단 D&D의 값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이 의학계 뉴스를 보면 항암 주사 한 방에 25억, 15억, 1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 20억 하면 우리 D&D를 평생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해도 그 값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고 살아나는 이러한 것에 비하면 결코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쳐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배고파서, 즉 살이 빠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온라인에서 넷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게임에서 보면은 정말로 끝까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D&D를 하시면서 당뇨를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식탐 앞에서 무너지거나 배고픔에서 무너지거나 내가 더 이상 살이 빠져서 할 수가 없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간이 어떤 분들은 6개월도 안 걸려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이 걸려야 되고 2년 걸려야 되고 3년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당뇨 각각의 환자들의 개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당뇨인 개개인에게 알맞는 내가 알아둬야 될 나만의 C펩타이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C펩타이드는 얼마나 정확하느냐, 당뇨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자, C펩타이드 테스트는 비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렴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뢰할 때에도 저렴하고, 그리고 정확하다 할 수가 있겠고, 또 사용하기에, 우리가 분석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왜냐? 1형 당뇨로 진단이 되면 벌써 자가면역 질환 수치에 대해서도 6, 7가지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지요. 그런데 C펩타이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당뇨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C펩타이드는 당뇨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구분짓는 가장 빠르고도 구분짓기 쉬운 그러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펩타이드의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바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1형 당뇨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왼쪽의 화면은 건강한 사람의 췌장의 베타세포입니다. 오른쪽은 이미 당뇨가 1.5형이거나 1형 당뇨가 된 사람의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타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췌장에서는 이와 같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 인슐린이 우리 몸 안으로 당을 이 세포 안으로 딱 정상적으로 운반을 해서 우리가 혈당이 낮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미 여러분들과처럼 당뇨에 발병하게 되어서 특히나 1.5형이 되었다거나 1형 당뇨가 되면 이 자가 면역이 이미 우리의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인슐린이 생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인슐린이 우리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혈관 속으로, 피 속으로 스며들게 되어서 바로 혈당을 올리게 되는 그런 간단한 그림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서는 바로 이 C펩타이드의 수치, 논문을 하나 제가 인용합니다. 이와 같은 이 그림은 논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자, 이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수치가 당뇨가 걸린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쭉 진행되면서 아주 선형적으로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문상에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케이스에서는 20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2형 당뇨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1.5형이 되었다가 1형이 되어가는 또는 1.5형인 단계에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미 몸이 많이 상해버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는 내가 얼마나 C펩타이드 농도가 내가 수치가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C펩타이드가 그러면 얼마나 빨리 1형과 2형 그리고 1.5형 그리고 C펩타이드 농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악화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2형으로 진단되었다고 해서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을 때 2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1.5형으로 갔다가 1형으로 갔다가. 자, 제가 오늘은 지금 1형 당뇨와 2형 당뇨 사이에 1.5형 얘기를 했어요. 1.5형.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은 또 1.5형의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5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